예, 안녕하세요. 아파트연공장 투자연구소의 장 대표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아티언의 윤모부장입니다. 예, 2023년에 이제 정부도 바뀌고 지금 그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원래 뭐 계획했던 것도 있는데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계속 그 1월 1일 기점으로 바뀌었는데 모르신 분들도 많아서 뭐 이번 기회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출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바뀌죠.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건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. 최저임금이 9,600원. 원래는 뭐 9,000원 초반이었다가 올라갔고 예전 뭐 8,000원, 6,000원 이럴 때도 있었죠. 네. 그래서 예전에 본부장님도 주유소에서 한번 근무하셨다고. 네. 그때는 얼마였나요? 최저임금이? 그때 뭐 한 거의 20년 전이어가지고 예. 뭐 몇천 원 안 했던 거. 제가 기억나는 게 롯데리아, 맥도날드 이런 알바가 3,000원, 4,000원이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다.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인원 고용을 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네. 좀 의미를 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부담이 많이 되죠. 이게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예, 또 더 높아지죠. 예. 그리고 만 나이가 이번에 또 바뀌죠. 6월 28일부터. 네. 그래서 보통 2살 정도씩 다들 줄어들 거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. 이거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, 그죠? 만 나이는. 네. 그렇죠. 그리고 휘발유, 유류세 뭐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 자녀 관련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요. 요거는 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? 아무래도 뭐 지금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많이 가게에서 이제 힘들어 하는데 네.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아무래도 조금 더 월세가 비싼 데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라든지 눈높이가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봅니다. 사실 뽕돈은 아니죠. 내가 낸 세금을 내 적정 시기에 돌려받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지자체마다 또 주는 돈이 다 다르더라고요. 네. 어떤 주는 몇 천만 원씩 주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월세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. 많이 오르긴 올랐네. 저 때는 뭐 10만 원, 20만 원이었는데 네. 와, 진짜 많이 올랐네요. 네. 그리고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 전면 면제된다. 이런 것은 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. 근데 네. 그만큼 지원해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혜택을 계속 주는 거죠. 대학교 와라, 뭐 좋은 학교 가라 이런 건데 요거는 좀 의미가 저는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좀 계층을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. 병사 월급이 많이 올라요 올해부터. 본부장님은 병사 월급 얼마 정도 그때 이제 하시죠? 3만 원, 4만 원. 아, 네. 담배만 무료로 주고 이럴 때였네. 네. 아 맞아요. 한 3만 원, 4만 원 했습니다. 예, 병장 월급이 100만 원, 이제 뭐 이병 60만 원인데 와. 이제 저는 그 간부 출신인데 이런 월급을 보면서 간부들이 그 지원율이 현격히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달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뭐 3사관 학교, 6사, ROTC 다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병사분들의 권익을 올리면 간부들의 질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유지시키면서 병사들만 올리니까 차라리 병사로 가자 이런 의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. 뭐 하시겠습니까? 일단 병사들은 쓸 데가 없잖아요. 네. 이거를 좀 많이 모아가지고 네. 뭐 주식을 한다든지 네. 아니면 좀 적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. 제대하고 그때 이제 뭘 할 것 같은데요, 이거를. 예, 1년쯤 한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저 잘 모르겠습니다. 1년 6개월인가 8개월 되겠죠. 예. 근데 이제 1,600만 원이잖아요. 만약에 뭐 풀로 다 모으면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한 1,000만 원 나오겠죠. 그죠? 네. 입영부터 쭉 나오니까. 네. 1,000만 원으로 지산을 사기가 어렵죠. 지금은. 그 지산 사기보다는 뭔가 사업을 하신다든지 기본적인 재테크를 통해서 한 4, 5천 만드신 다음에 또 움직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종합부동산세, 부동산 얘기인데 공시가가 6억에서 9억까지 올라가요. 그러면 이제 세금이 좀 줄어드는 거죠, 그죠? 네. 예. 그리고 거의 기본적인 틀은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취득세 200만 원 미치다라고 하면은 이건 면제해 주는 거죠. 보통 취득세가 1가구일 때 1.1%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산다. 그러면 100만 원이죠. 그거는 면제해 준다. 그러니까 2억짜리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가 처음 사신 분들은 면제다.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시려면은 근데 애매하긴 해요. 내가 한 5억짜리 정도 사고 싶은데 취득세 면제받기 위해서 2억짜리 사야 되나? 네. 그래서 이런 뭐 애매한 게 있는데 하고 이제 규제지역 담보주택 비율도 원래는 뭐 거의 불가능했는데 30%를 해준다. 투기과열지구내 4월부터 추첨제를 한다.
무순위 청약은 원래는 시군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 없으면 어디에 있든지 가능하다. 근데 사실 무순위 청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해보니까 어떤가요? 무순위 청약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줍줍이라고 많이 하죠. 네, 이게 줍줍 예전처럼 이제 분위기가 뭐 좋거나 네. 아니면 진짜 뭐 핵심지라면은 무순위 청약도 괜찮은데 대부분 무순위 청약이 좀 안 좋은데 네. 그런 데가 좀 많이 나오기 그렇죠.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고 해야죠. 관심이 없는 지역에 네. 무순위 청약을 하는 게 시행사들의 어떤 전략이죠, 그죠? 네. 그래서 무순위 청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. 그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에 요즘에 뭐 사고가 좀 많이 나가지고 예, 지금 재산세 뭐 내는 기간이 뭐 이럴 때 우리 집주인이 세금을 내나 뭐 이렇게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. 네. 임차인의 어떤 권한을 많이 주는 거죠.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 이제야 좀 나오는 거고요. 네.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요. 그러면은 세금을 보통 먼저 떼가잖아요. 네. 또 경매 비용 먼저 떼가고. 근데 그게 아니고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주겠다. 사실 이게 맞는데 네, 이게 맞아요. 예, 근데 그 이전에는 세금을 먼저 떼간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경공매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그 세금 네.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. 이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렇죠. 안 알려주죠, 아무리 사실. 전화하고 하더라도 네. 당사자 아니면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데 좀 어렵고 해서 이거 이제 경공매에서 낙찰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세금 그걸로 이제 뭐 좀 나가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줄기도 하고 낙찰 받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진작부터 좀 됐어야 되고 그쵸. 세금보다는 보증금을 이제 먼저 변제하는 게 이제 맞죠. 예, 제가 요즘 세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세계 세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정말 뭐 예전에는 창문에도 세금을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. 그래서 국민들이 창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영국에서. 그래서 질병이 엄청나게 돌았다고 하더라고요. 세금 내기 싫어서 창문을 없앤 거죠. 예, 환기가 안 되니까. 예, 근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세금 걷어야 되니까 굴뚝, 창문 이런 거에 세금을 다 매긴 거예요. 그래서 이 세금이 진짜 좋은 사업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. 그리고 소득세가 이제 1,400만 원 이하는 6% 종합소득세이죠.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는 15%로 요건 올랐다. 뭐 상승 조금 했다. 그리고 과표 3천억 초과 기업 법인세가 1%씩 내려갔죠. 뭐 20%면 19%, 뭐 10%면 9% 이렇게 내려갔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23년도 1월에서 3월은 또 대출을 받기 가장 좋은 시기죠.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대출 받기 좋은 시점이 연초가 되게 좋거든요. 네. 그래서 연초는 각 은행별로 여러 가지 뭐 영업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연초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컨설팅도 연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이 지점장님들 바뀌는 시기예요. 그래서 문자가 엄청 옵니다. 이제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또 새로 부임했습니다라고 이제 은행 지점에서 등록한 고객들은 다 문자가 오는데 거의 다 바뀌시는 것 같아요. 예, 제가 알고 있는 지점장님들. 네, 많이 바뀌었습니다. 바뀐다는 게 뭐 좋은 데로 가시기도 하고 또 은퇴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럼 이제 이분들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연초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는 거죠. 저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. 네, 그래서 대출 컨설팅도 연초에 하시면은 연말에 하는 거랑 또 다르죠 느낌이. 네. 그래서 만약에 같은 시기에 받는 거다 그럼 차라리 12월 말보다 1월 초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뭐 대출만 벌써 진짜 수백 건 이상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수백 건 이상 하신 저도 있고 주변에 은행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답은 못 드려도 어떤 그 방향성 충분히 제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간평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간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. 특히 이제 뭐 우리 지산이라든지 지산 상가는 이해도가 좀 높은 데에서 해야지 이제 금액이 잘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중요합니다. 네. 은행에서는 간평을 할 때 제가 알고 이렇게 합니다. 그 은행 그 담당자가 한 3-4군데 감정 평가사를 이용해서 이 한 물건에 대해서 던집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은행 그 중간 대부계에서 이 고객의 신용을 체크하는데 체크를 해서 가장 높은 간평 가격을 적용해 줄 건지 가장 낮은 걸 적용할 건지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야. 은행 갈 때 깔끔하게 입으시고 좋은 가방 드시고 좋은 코트 입으시고 가셔야
은행 중간에 대부업계 하신 분들도 아 이분이 재산은 비슷한데 좋은 옷을 입고 오셨구나. 그래서 더 좋은 걸 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. 간평사들도 지산을 한번 해보신 분하고 안 해보신 분하고 차이가 많거든요. 근데 해보셨는데 공격적인 분들은 또 더 해주죠. 네. 네, 주변 실거래가 사례를 분석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은행한테 계속 요청을 해서 얘가 얼마 전에 계약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거 다시 한번 해줘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영등포 쪽, 성수동 쪽 이야기도 얘기하고 있고요. 네, 기존에 했던 강의나 이런 것도 좀 후기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트현에서 분양받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대출 컨설팅을 해주.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, 네. 네, 아트현에서 분양받으신 물건도 당연히 해드리고 아니어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2023년 뭐 상반기 좀 핵심 이슈는 대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풀어주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